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지난주부터 이어지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은행 시스템 위기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들뜨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소와 구글, 메타에 이어서 이번에는 아마존까지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뉴욕 증시가 모처럼 급등 양상을 확인했습니다. 미국의 1분기 GDP가 시장의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하방 압력 재료로 우려가 되기도 했지만 다행히 빅테크들의 잇따른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물론 시장의 흐름이 이대로 지속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무엇보다 경기 침체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의 1분기 실질 GDP 증가율 속보치가 1.1%로 나타나면서 지난해 4분기 2.6%보다 크게 빠졌고 이건 시장의 예측치보다도 낮은 숫자입니다. 그만큼 성장세가 급격하게 식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은행 위기 우려가 재점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신용 경색과 대출 감소로 인한 경기 침체 가능성까지 생각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빅테크들의 강세와 은행 시스템 위기 우려가 더해지면서 비트코인에는 반등 모멘텀 재료로 작용해주고 있습니다. 동조화 정도가 높은 빅테크들의 흐름도 이어받고 은행 위기 우려를 통해서 대체 자산으로서 주목도를 높이고 나름의 쌍끌이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지속적으로 3만 달러 터치를 이뤄내고 있는데 이대로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이번엔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의 경우에도 1분기 시장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주목도를 높였습니다. 나름 실적 발표를 한 건데 결과는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물론 이건 1분기 내내 XRP가 큰 폭으로 반등했기 때문에 얼추 짐작했던 부분이긴 한데 은행 위기 속에서도 XRP 판매량과 온체인 활동량 모두 강세를 유지했다는 것은 꽤 큰 의미 부여가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앞서 예고가 됐었던 몬테네그로 중앙은행과 이 CBDC 파트너십도 공식적으로 출범했다라는 소식도 더해졌습니다. 최근 국내 거래소가 해킹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내 자산을 어디에 또 어떻게 보관을 해야 할까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특히 지난해 FTX 사태까지 겪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우려를 갖는 것은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탈중앙화 거래소가 됐든 개인 콜드 월렛이 됐든 나름의 리스크 분산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콜드 월렛을 통한 셀프 커스터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단기 대응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굳이 구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중장기 대응을 하시는 경우라면 또 물량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이상 선택의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된 문의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모처럼 반등했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으로 상징되는 은행 시스템 위기 재점화에도 불구하고 빅테크들이 잇따라서 어닝 서프라이즈 릴레이를 펼쳐준 덕이었습니다. 지난주부터 마소와 구글에 이어서 이번 주에 메타와 아마존까지 호실적 랠리를 이어가면서 경기 침체 우려와 은행 시스템 위기에 억눌렸던 투자 심리를 단기적으로나마 끌어올린 모습입니다. 장 초반부터 시장이 꿈틀거렸던 것은 일단 메타 덕이었습니다. 전날 장 마감 직후 발표된 호실적으로 인해서 시간 외에 랠리를 펼친 게 정규장으로 이어졌던 건데 여기에 이어서 장 마감 뒤에 아마존의 실적까지 어닝 서프라이즈를 확인하면서 역시 하루 전 메타가 그랬듯이 시간 외에서 급등을 확인했습니다. 그나마 시장이 기대했던 것이 빅테크들의 실적이었는데 하나같이 죄다 호실적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기대에 부응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번 주 증시 압박의 상징이었던 퍼스트 리퍼블릭이 50% 폭락에 이어서 30% 추가 폭락, 그리고 나서 다행스럽게도 8%대 반등을 확인해줬습니다. 물론 주가는 여전히 6달러대 수준이라서 휴지 조각이 됐다, 이런 평가가 우세한 상황이긴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달려주긴 했지만 이게 또 어떻게 될지 참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키워드는 역시나 경기 침체입니다. 특히 1분기 미국의 실질 GDP 증가율 속보치가 1.1%로 나와줬는데
이건 시장의 전망치 2%의 절반 수준이자 지난해 4분기의 2.6%와 비교해도 엄청 빠진 숫자입니다. 그만큼 성장세가 크게 꺾였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같은 결과는 민간 투자가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1분기 민간 총 투자는 12.5%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준의 역대급 긴축으로 인한 고금리가 민간 투자 영역을 완전히 얼려버린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경기 침체는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에 힘을 더 실어준 것은 1분기 개인 소비 지출 PCE가 4.2%로 나타나면서 전기의 3.7%를 웃돈 상황입니다. 1분기 근원 PCE의 경우에는 심지어 이보다 높은 4.9%로 나타나면서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보다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같은 상황은 추가 금리 결정을 코앞에 둔 연준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블룸버그는 연준 목표치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이 지속하는 가운데 스태그플레이션 환경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졌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독립자문협회 CFO는 성장률은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은 상승하는 최악의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모건 스탠리의 분석가들은 긴축 통화 정책의 누적 효과와 은행권의 압박이 성장률을 마이너스 영역으로 밀어붙이면서 2분기에도 성장은 상당히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증시 안팎으로 호재와 악재가 곳곳에 산재해 있는 가운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비트코인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3만 달러 터치 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곰세력의 저항이 즉각적으로 확인될 정도로 급등과 급락의 반복세도 박스권 안에서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빅테크 호실적과 은행 위기라는 호재를 쌍으로 직면한 비트코인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번에 모멘텀을 받아줄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5포인트 오른 64를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선명한 연두색 구간으로 다시 진입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조금 더 올랐는데 48%대 후반에서 횡보하면서 여전히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 익명의 분석가 캡틴 파이빅은 비트코인의 추가 반등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 4시간 차트를 기준으로 32,400달러에 곧 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4시간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이 메가폰 패턴을 완성해가면서 이미 하단 지지라인을 3번에 걸쳐서 지지받은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상단 저항이 자리한 33,000달러 부근까지 나아갈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25,000달러 리테스트 가능성을 꾸준히 견제해왔던 인컴샤크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큰 폭의 하락을 회복하며 인상 깊은 강세를 보여줬다. 이게 페이크아웃인지 아니면 채널 상단을 향한 돌파를 의미하는지는 종가 마감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일간 차트를 보면 29,000달러 부근의 채널 중간의 파란색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할지가 중요하다. 여기서 지지받으면 채널 탑, 다시 말해서 3만 달러 돌파 시도 가능성이 높은 거고, 여기서 빠지면 25,000달러 리테스트 가능성, 다시 말해서 이번 랠리가 페이크아웃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종가 마감을 29,500달러 부근에서 해줬기 때문에 이 양반의 분석을 기준으로 하면 하락보다는 반등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 상황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정말 이놈의 SEC 때문에 규제 이슈가 참 시끌시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칼을 잡은 건 코인베이스였습니다. 코인베이스는 SEC의 웰스 노티스에 대해 답변을 제시했는데, 만약 SEC가 코인베이스의 핵심 사업이 증권법을 위반했다라고 인식을 했다라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2021년 4월 코인베이스의 증시 상장을 위한 증권 등록 서류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자체적인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인베이스와 같이 규제를 준수하는 기업 또는 규제를 우선시하는 기업을 내쫓으려고 한다면 어깨에 이건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로 비춰질 것이고, 이로 인해 금융규제기관의 평판에 손상이 생길 수가 있다. 우리는 증권을 상장하지 않았고 코인베이스 월렛이 브로커를 구성하지 않았고
거래소의 스테이킹 서비스가 증권 제공을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되게 상식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게 다 증권이라면 코인베이스 상장이 이루어질 수 없어야 하는 게 그게 상식적인 수준에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SEC의 쭈꾸미는 이게 확신범이라서 이러는 건지 뻔뻔해서 이러는 건지 아니면 진짜 좀 미친 건지 헷갈리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양반은 아예 영상을 찍어서 반박 입장을 밝혔는데 거래소들은 현재 명백하게 증권을 마케팅하고 판매하고 있다. 법은 명확하다. 증권거래소, 청산소, 브로커와 딜러들은 규정을 준수하고 당국에 등록하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지난 90년 동안 증권법은 투자자를 보호해왔다. 거래소들은 암호화폐가 마치 증권으로 규정하기 모호한 것처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이걸 중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완전히 미친 것 같습니다. 그는 이어서 투자 계약은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기대하면서 일반 기업에 돈을 투자할 때 성립이 된다. 모든 투자 계약 중개자들은 증권법을 준수하고 SEC에 등록해야 한다. SEC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플랫폼은 기본적인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없고 이로 인해서 파산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객 자금을 돌려받을 수가 없다. 많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들은 암호화폐가 투자 계약과 다르다라고 주장을 한다. 법은 그들이 암호화폐를 어떻게 부르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암호화폐가 실제로 어떤 것인지에 주목할 뿐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MIT 교수할 때는 암호화폐 4분의 3은 증권이 아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상품이나 통화다. 이렇게 말을 하더니 대체 이런 논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결국엔 이걸 해결할 단기적인 기대 포인트는 리플 소송 판결 결과뿐이라는 점 다시금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같은 SEC로부터 가장 먼저 소송을 당한 리플은 너저분하고 귀찮고 또 소모적인 소송 리스크와 상관없이 의미 있는 모습 여전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리플은 이번 1분기 마케팅 보고서, 그러니까 증시로 치면 실적 결과를 발표했는데 내용이 꽤 건실합니다. 먼저 1분기 XRP 판매는 3억 6,106만 달러로 나타났는데 이건 이전 분기에 2억 2,631만 달러 대비 크게 상승한 수치입니다. 또 XRP 레저에서의 온체인 활동 역시 4분기 대비 1분기에는 34% 증가한 1억 1,5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강세를 유지했고 중앙화 거래소의 XRP 1일 거래량 역시 1분기에 10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규제 이슈와 여기에 맞물려 있는 소송 상황에 대해서도 함께 보고를 했는데 먼저 글로벌 규제 이슈에 대해서는 유로존의 미카 법안이 통과된 것을 놓고 유럽의 노력이다라고 호평을 했습니다. 또 두바이에서 암호화폐 규제 체제를 발표한 것, 호주 중앙은행과 재무부가 글로벌 암호화폐 산업 고위 관계자들과 비공개 미팅을 한 것 등을 거론하면서 미국과는 달리 글로벌 다른 나라들은 규제 명확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소송 상황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 6일 공개된 도버트 챌린지 결과를 요약하면서 XRP 구매 의사를 증언한 SEC 전문가 증언이, 그러니까 패트릭 두디의 증언이 기각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SEC의 가장 강력한 증언 가운데 하나가 삭제됐다는 점을 일부러 작정하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소송 판결 시점과 관련해서는 올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그 시기는 궁극적으로 법원에 달려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우리나 리플랩스나 지금 법원만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동일한 입장이라는 점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멤버십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메인 영상에서 다뤘던 영상 내용들 가운데 중요한 부분들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는 시간이고 동시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보 공유를 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멀리 시장을 바라보고 함께 의지해 나가면서 크립토 투자에 나서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